품은 윤사라들 안녕. 선생님이 우려했던 바처럼 주의의 사상 이후에 많은 친구들이 엄청난 멘붕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 선생님 한번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 많아서, 또 사실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등교 계약이 늦춰졌으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은 선생님이 직접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 중에 어려워하는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은 나중에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 해줄 테니까 다운받아서 참고하도록 하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 필기를 하고 직접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공부라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배웠던 공자와 맹자의 학문은요, 인간의 마음이 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봤어요. 공자와 맹자는 모두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공자는 인간의 마음에 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맹자는 불인, 인지심, 인지심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때로는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의 관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무엇보다 현실에서의 도덕적인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죠. 이것이 바로 공맹의 철학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로부터 1400여 년이 흘렀어요. 이때 당시 중국에서는 11세기, 12세기 당시의 중국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도가사상과 불교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불교와 도가 사상은요, 우주론, 우주가 어디에서 생겼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온 존재지? 라고 하는 생각들, 형이상학적인 논의. 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감각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사회를 초월한 어떤 가치들에 대한 생각들,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요, 현실을 초월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처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부처죠. 도가 사상이 종교적으로 발전하면 신선 사상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렇게 현실을 초월한 삶을 지향하다 보니까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따르는 유학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왜? 불교에서는 수양을 하기 위해서 가족도 떠나고. 자, 이러한 가운데 신유학 사상가들은요, 이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다시 부흥시키자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사상적인 운동을요. 그러면서 이들이 강조했던 것은 결론은 현실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때 당시 트렌드가 도가와 불교 사상처럼 우주론, 형이상학 이런 논의들이 트렌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맹의 철학에 적용시켜서 우주론과 형이상학적인 논의를 토대로 현실에서의 도덕적인 실천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런 논의들 속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 신유학 사상가들은요, 이는 뭐고, 기는 뭐고, 뭐 태극은 뭐고, 인간의 본성은 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등장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집대성한 사상가가 바로 주희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희가 독자적으로 갑자기 만들어낸 개념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신유학 사상가들이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형이상학적인 논의와 논쟁들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주희를 통해서 집대성된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주희의 사상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기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형이상학적인 논의로서 주의는 이와 기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죠. 이, 기.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걸 선생님이 아주 뭐라고 비유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원리이자 표준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물리적 세계에도 이치와 원리가 있고 도덕의 세계에도 원리와 도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위의 사상에서 이 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물리라고 하잖아. 물리는 뭐야? 사물의 힘, 그런 사물의 이치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거잖아. 운동, 에너지와 같은 것들. 거기에 쓰는 이자도 이 리자예요. 물리학 할 때 리자가 이 이치 이자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해주는 이치이자 원리로서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도덕의 세계에도 이치가 필요해요. 그런 걸 우리는 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의에게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설명해주는 원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뭐뭐 해야 한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표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내용, 어떤 사물의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 연기, 화기, 전기, 여기서 쓰는 기자들 다 이 기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질이라는 말도 많이 하죠. 그 사람 기질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사람 기질이 좀 훌륭해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기라고 하는 글자를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의가 보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전개했던 우주로는 우리가 좀 사이드 메뉴지만 다음에 이해를 위해서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는 원래 태극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아주 무한하고 궁극적인 이치야. 이 태극이 음양을 발생시켰어. 이 음양으로부터 오행이 나왔어. 오행이 뭐야? 화수목금토. 이 오행이 움직여서 우주 만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주의는 설명해요. 물론 이전에 있었던 뭐 주돈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다시 정리한 거지만 어쨌든 주의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태극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만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변화하고 창생되는데 만들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주지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자, 하늘.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목할 점이 주의는 태극이 이라고 봐요. 이 태극은 이다. 그런데 주의가 분명히 말했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발생한다고. 이 태극이 일으켜서 만들어진 음양부터 오행부터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다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우주 만물이 어디에서부터 생겼어요? 이 완전하게 궁극적인 태극이라고 하는 이치에서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주 만물의 본성 안에 그것이 만들어질 때 이미 이 이치가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본성에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성증리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한자로 유식해 보이게. 자, 그런데 이 성증리라고 했을 때 우주 만물의 본성에 이가 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이가 어디 있어? 마음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성론을 전개하게 되죠. 주의가 봤을 때 인간에게 또한 도덕적인 어떤 이치,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치는요,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은 성과 정으로 표현된다. 이 마음이 성과 정을 모두 다 총괄하고 있다고 주의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음이 담고 있는 성이 다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졌었죠?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바로 그거였어요. 자, 본연지성은 뭐였어요? 애초에 이 하늘이 명령한 바로 그 순수한 이치를 이야기해요. 아주 순선한 하늘이 보여했던 그 완전한 본연의 이치가 본연지성이라면 기질지성은 기질의 영향을 받은
이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본연지성입니다. 본연지성이 담고 있는 순손한 이, 그 내용이 뭐예요? 인의 예시다 라고 주의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뒤에서 같이 이야기할 사단과 칠정인데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이 성을 바탕으로 움직여서 발현된 것이 정이에요. 이 정에는요, 이와 기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사단 칠정이다. 사단 칠정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단은 도덕적 감정이고 칠정은 자연적 감정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사단과 칠정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황과 이이였던 거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왜 주의의 사상부터 정리했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쟁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쟁점은요, 이 우주 만물의 본성에 이치가 있다, 성증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쟁점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의 사후 300년 뒤에 태어난 왕수인이 심증리를 제시하면서 첫 번째 쟁점을 일으키죠, 우리 교육과정에서. 자, 두 번째로 인간에게 주어진 성의 내용이 바로 이 인이해지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학용이, 야, 무슨 소리야,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건 이치가 아니라, 인이해지의 이치가 아니라 바로 기호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랑 같은 내용인데 일부러 구분했어, 너네 헷갈릴까봐. 자, 그리고 세 번째 쟁점은요, 바로 이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주의와의 쟁점이라기보다는 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이황과 이이의 어떤 반대되는 시각이 보여지는 쟁점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쟁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필기하는 내용과 이전에 수업했던 그 내용을 좀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논쟁입니다. 논쟁 1. 주희와 왕수인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었어요. 자, 먼저 이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리와 도리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주희한테 이치라고 하는 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의 현상과 이 사물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물리까지도 포함해요. 그리고 왕수인이 이야기하는 이는요, 이 중에서 도덕적인 표준으로서 도리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치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주희는 성증리를 이야기합니다. 성증리는 뭐예요?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이 사물의 본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하지만 왕수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증리라고 얘기해요. 이 이치는 마음 안에 있다. 그 마음이 누구 거야? 행위자의 마음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의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야, 효도를 실천하려면 효도가 도대체 뭔지 알아야 되고, 충성을 실천하려면 충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 되고, 예를 실천하려면 예가 도대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이치에 대한 탐구가 각각의 사건이나 사물이나 대상이나 어떤 도리나 관계든지 모든 것에 대한 그 본성이 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돼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왕수인에게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야, 내가 지금 효도를 하는데 그럼 효도의 원리는 나한테 있는 거야. 부모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지금 충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도리는 내 마음에 있는 거야. 왕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수양하는 거야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주인은 사물 각각의 본성을 탐구해서 지극한 알매 이르러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왕수인은요, 내 마음에 이미 이치가 있어. 마음을 바로잡아서 이 양지를 확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이들이 보는 경물 취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자,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이, 자, 맹자는요, 인간에게 선천적인 도덕적 능력으로서 양지가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는 모든 유교 사상가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에게 양지가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지가 바로 여기 심증리에서 말하는 이치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주어진 이치, 하늘이 인간의 본성에 부여한 천리가 바로 이 양지다.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만 바로잡으면 자연스럽게 도리를 깨닫고 실천하게 돼 있어 라고 왕수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들의 관점을 비교해 보면요, 결국 언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는요, 이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주의는요, 야, 알아야 제대로 실천하지. 각각의 사물의 본성이 뭔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보죠. 즉, 알미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암보다 또 무거운 것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런 면에서 지행, 병진, 암과 실천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왕수인은요, arm이 곧 행이다 라고 보죠. 왜냐하면 안다고 하는 것은 있잖아, 결국 내 마음의 이치를 바로잡는다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이 이미 효도의 이치를 바로잡았어.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잖아. 암과 행동은 다른 게 아니야, 왕수인에게.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지행 합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논쟁은요, 우리가 주희와 정약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우리가 이환과 이를 먼저 배우긴 했지만 여러분 이해에는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주희와 정약용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주희와 정약용을 비교하려면 먼저 맹자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되는데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 했어요? 선하다고 했어요. 뭐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인이 예지가 있네. 인간의 마음에 인이 예지가 있네. 인간에게 불인인지심이 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야, 인간에게는 마치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사단이 뭐냐? 바로 우리가 배웠던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과 같은 도덕적 감정이다. 자, 이 사단을 우리가 확충하면 사덕에 이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덕은 뭐예요? 바로 인의 예지를 이야기하죠. 자,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사덕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맹자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 인의 예지가 있는데 그것의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도덕적 감정이다. 인간에게 도덕적 감정이 있는 걸 보면 인간의 본성에 인의 예지가 있는 게 분명해 라고 하는 것이 통념이고 대세의 해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이 단자가 말이야, 사실은 한자어 중에 너네 단서라는 말 아니? 어떤 것의 증거가 되는 게 단서라는 개념이잖아. 그리고 또 이 발단이라는 말 알아? 어떤 것의 시작이 될 때도 이 단자라는 말을 써요. 즉, 이 단자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것의 증거로서의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의 시작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희가 제시한 원래 해석은 이런 내용이었죠. 자, 이에 대해서 주희가 원래 제시한 해석은 이런 거였어요. 야,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야, 사실은 그 안에 이치를 담고 있어. 성증리 또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다름 아닌 인의예지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사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도덕적 감정을 느낀다는 것,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안에 사덕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게 되죠. 여기서 주희가 봤을 때 인간의 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의의 주장을 단서설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사덕이 있음의 증거가 된다. 인간의 본성에 사덕이 있음을 사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사단은 인간의 본성에 인의예지가 있다는 단서가 된다. 라는 주장인 거죠. 자, 이런 주의에게 인간의 도덕적 수양은요, 다름 아닌 본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은 뭐 공자와 맹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약용 선생님은 현실에서의 인간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기호일 따름이다 라고 해서 성기호설을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기호와 도덕적인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물에게도 육체적인 기호는 있어요. 그게 바로 형구의 기호였죠. 그런데 인간에게만 있는 도덕적 기호가 바로 영지의 기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기호였어요. 자,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어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경향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향성 때문에 사단을 느끼긴 해. 하지만 내가 측은지심을 느끼고 수호지심을 느끼고 사양지심을 느끼고 시비지심을 느낀다고 해서 내 본성에 인의예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야. 우리는 오히려 이 사단을 실천해서 사덕을 만들어 나가야 돼. 사덕을 형성해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면에서 이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사덕을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덕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약용 선생님의 관점을 단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사덕의 시작이다 라고 해서 단시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인간의 수양은요, 이 자주직권,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경향성은 있지만 실제로 내 본성에 도덕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인간은 선과 악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자주직권을 바탕으로 선을 실천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를 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논쟁은 바로 이황과 이이의 논쟁입니다. 자, 이황과 이이 선생님의 쟁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황 선생님과 이이 선생님 모두 주희의 사상을 따른다는 점이에요. 이 주희의 사상 중에서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주희의 사상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두 분 모두 성리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이황과 이이의 사상에 대해서 먼저 이 이야기는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주의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와 기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할까요? 뭐가 더 고귀하고 뭐가 더 높은 걸까? 당연히 얘들아, 이가 더 높은 거야. 이거는 명백한 거야. 이황이 이이에 비해서 이치를 더 강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가 기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황은 이귀기천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는 존귀하고 기는 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하지만 이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근데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는 말이 이가 기보다 높다는 말하고 통하는 거야. 결국에는 이도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이가 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와 기의 관계는요, 이황은 이기불상잡을 강조하죠. 즉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와 기를 분리하는 면을 더 강조하려고 했어요. 이는요, 이기불상리를 강조합니다. 이와 기는 현실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기불상잡과 이기불상리 모두 누구의 생각이에요? 주의가 정리했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황은 이기불상잡을, 이는 이기불상리를 강조한 것 뿐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는 뒤에 논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 이 이치가 과연
작용할 수 있는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황은 그럼 이치도 움직일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인은요, 아니 움직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작용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뿐이야 라고 이인은 이야기하고요, 이황은 이도 기도 다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어서 도덕적 감정인 사단에 대해서 이황은요, 야, 도덕적인 감정은 이 이도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가 발하고 기가 따라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연적 감정인 칠정은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왜 기는 이를 졸졸 따라가고 이는 기를 올라탈까? 아까 말했잖아. 이가 기보다 훨씬 더 높다고, 성리학에서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단과 칠정이 나타나게 돼요. 자, 하지만 이에게는요, 이는 작용성이 없어요. 이는 발할 수 없어. 발한다는 건 결국 움직인다는 거야. 작용을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에게 사단도 칠정도 모두 기발 2승이고 기발 2승이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는 형식으로 생기는 거지 이는 작용성이 없는 거니까 라고 이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대해서 이가 보기에는 사단은 선이고 칠정은 선악이 같이 있어. 이건 둘 다 똑같지. 사단은 완전 선이고 칠정은 선과 악이 다 있어.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희노애고 애호욕은 상황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덕적 감정은 언제나 선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는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는 건데 그 중에 칠정은 악까지 포함하니까 사단이 칠정 안에 속한다 라고 해서 칠포사를 주장해요.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 자, 하지만 이황은요, 사단과 칠정은 그 근본부터가 달라. 이가 바라는 것, 기가 바라는 것, 근원부터가 다르지? 자,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은 서로 완전히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어. 교집합이 없는 관계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수양론인데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이황은 경의 실천을 강조한 게 맞아. 그런데 이인은 이 경의 실천을 다 받고 경의 실천을 통해 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황이 이 성을 이루는 것을 부정했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자 맹자 때부터 계속 얘기해 오던 거예요. 그리고 뭐 원래는 성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뜻했지만 주위의 시대에서는 나의 본성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둘의 뭐랄까 틀린 구분이 될 순 없어. 하지만 그 워딩 자체, 이황은 야 경을 실천해야 돼 라는 워딩으로 말했고 이는 야 경을 통해 성을 이루자 라는 워딩으로 말했을 뿐이야. 이황이 경의 실천을 강조했다고 해서 성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점. 하지만 워딩 자체가 그렇게 나와서 가끔은 제시문이 이렇게 비교되기도 해요. 내신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내진 않겠지만, 자, 거기에 이는 교기질론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통기국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도덕적 문제는 바로 기질의 문제로 발생하는 거니까 기질을 교정함으로써 도덕적 수양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윤사러들이 선생님 이 부분 어려워요.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니까 좋죠. 사실은 이 내용을 다루면서 선생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학습 정리를 하고 개념을 익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등교 계약을 우리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이 느껴져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장점은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내용들을 한 번씩 더 공부하고 직접 필기하고 이해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암기도 하면서 미리미리 탄탄하게 다져 놓으세요. 내신이든 뭐 나중에 수능을 보든 어떻든지 간에 모든 시험에서 킬러 문항으로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이해하고 학습하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